안녕하세요. 경제원론 36번째 시간입니다. 거시경제에 관한 6가지 쟁점. 거시경제에 있는 논란 중에 가장 재밌고 가장 핫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쟁점들 각각 학파들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고요.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철학들, 경제 사상사를 공부하시면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론 차원에서 이 정도의 어떤 논리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 거기에 대한 논란들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고 가는 거 도움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6가지 쟁점입니다. 보시죠.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하는가? 네. 경기 변동, 경제가 호황, 불황을 연속한다는 거죠. 경기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가 업앤다운을 한다는 겁니다. 총 생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변동들,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되는가? 저런 정부 거시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런 정책들이 필요한가?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감세보다 재정 지출을 증가해야 되는가?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재정 정책을 쓸 때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되는 측면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쓸 때 만약에 재정 정책을 쓴다고 했을 때 감세가 효과적이냐, 정부 지출이 효과적이냐 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논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 좀 이따가 조금 더 깊이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통화 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통화론자들이 얘기하는 K% 준칙 말씀드렸죠. K%에 맞춰 적정한 수준, 합리적 기대하는 민간 개별 주체들이 기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준칙적으로 K%만큼 통화량을 증가하는, 경제 성장을 함을 통해서 통화량의 증가가 필요하죠. 우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환을 하기 위해서 교환의 매개체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화량이 기본적으로 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봤듯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는 물가 수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합리적 기대와 기본적으로 시장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준칙에 따라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정책 담당자가 봤을 때, 중앙은행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우리 좀 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해,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가? 재량에 맡겨야 되냐, 준칙에 따라야 되냐? 그만큼 훌륭한 학자나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중앙은행에 포진되어 있느냐? 되게 유명하고 되게 좋은 학자들이 중앙은행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면 제일 먼저 가는 선망의 거시경제학을 특히 전공을 하면 선망의 직장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제대로 현실을 경제 지표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재량에 맡겨야 되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왜곡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준칙을 따라야 되느냐?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인플레이션 나쁜 놈,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냐 라는 측면이고요. 그럼 인플레이션 비용이 뭐고, 인플레이션을 낮게 측정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지 우리 살펴볼 겁니다. 다섯 번째, 정부는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하는가? 우리가 재정 정책 또는 재정 규모 이런 거 얘기할 때 미국 이제까지 계속 재정 적자를 보고 있죠. 쌍둥이 적자라 그래서 무역 적자랑 재정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꾸준히 고민해 왔던 문제입니다. 균형 재정 해야 되냐? 그럼 무역은 어떠냐? 그 측면에서 균형 재정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버짓에 맞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꿔가지고 150만 원 지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다 미래에 대한 부담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국가적인 차원은 어떠냐, 개인적인 차원하고 똑같으냐,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저축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피는 게 좋은가? 라는 측면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고민이고 거시경제학에서 항상 나오는 논란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하는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정부는. 너무 붐이 일어나서 경제가 너무 핫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거 좀 적당하게 올라가게 잡고 그 다음에 경기 후퇴를 한다거나 디플레이션이 빠진다거나 이랬을 때 리세션으로 온다거나 이랬을 때 빨리 부양을 해가지고 원래 위치 적정한 경제 성장률을 가진 영원히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그렇게 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통화 정책.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는 경기 변동. 경기 변동. 호황과 불황을 거듭 경기 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경기가 안 좋네, 힘드네 이런 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줘서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너무 심하게 과열되거나 너무 후퇴하거나 이런 상태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경제 여건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 펼침으로써 총수요 조절을 해서 생산과 고용, 그죠? 산출량하고 고용, unemployment rate하고 이런 거 적정하게 맞출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정부가 할 수 있다. 총수요가 부족할 때 지출 증대를 한다거나 세금 인하를 한다거나 아까 또 우리 볼 거죠. 지출 증대가 좋냐, 정부 지출 늘리는 게 좋냐, 세금을 인하하는 게 좋냐,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냐. 거기다가 화폐 공급, 화폐량, 화폐 풀어가지고 총수가 부족할 경우에 경기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과도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우려되니까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고 여기 반대 방향이죠. 공급 감축하고. 여기 딱 반대 방향. 총수요 부족과 총수요 공급이 있을 때 경기가 후퇴하거나 너무 과열될 수 있으니까 안정화 정책을 써가지고 좀 잘 해보자. 제대로 스무드하게 흘러갈 수 있게.